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 툴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최적화 툴 설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첫째, 툴즈 에즈 컨트랙트, 도구를 계약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둘째, 툴 컨설러데이션, 도구 통합 전략입니다. 셋째, 클래러티 오버 애브스트랙션, 추상화보다 명확성을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토컨 어피션시, 리커버러벨 페이러즈, MCP 베스트 프랙티시즈, 마지막으로 최적 도구 세트 설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툴즈 에즈 컨트랙트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도구는 결정론적 시스템과 비결정론적 에이전트 사이의 명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유주 업체 간의 계약서를 생각해보세요. 계약서에 웹사이트 만들어주세요라고만 적혀 있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도구가 무엇을 하고 언제 사용하며 어떤 입출력을 가지는지 명확히 정의해야 에이전트가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좋은 툴 컨트랙트는 4가지 요소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첫째 what, 이 도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둘째 when, 언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셋째 inputs, 어떤 입력값이 필요한가입니다. 넷째 outputs,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가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모호하면 에이전트는 혼란에 빠지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치 파일 툴이라는 도구 계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디스크리프션입니다. 코드베이스에서 파일명 패턴으로 파일을 검색합니다라고 기능을 명시하고 파일 내용 검색이 아닌 파일명 검색에만 사용하세요라고 사용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퍼레머터즈에는 필수 입력인 패턴이 정의되어 있고 리턴즈로 반환 타입도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이 명확할수록 에이전트는 더 예측 가능하게 동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 툴 컨설러데이션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기능의 도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하나의 도구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구가 너무 많으면 에이전트는 선택 장애에 빠지고 모호성이 증가합니다. 경험상 10개에서 20개 사이가 적정한 도구 수입니다.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쁜 예시에서는 리드 파일 라인즈, 리드 파일 헤드, 리드 파일 테일 4개의 도구로 분리했습니다. 에이전트는 파일을 읽을 때마다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예시에서는 하나의 리드 파일 도구에 모드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풀, 라인즈, 헤드, 테일 중 선택하면 됩니다. 에이전트는 파일을 읽으려면 리드 파일 쓰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클래러티 오버 애브스트랙션입니다. 일반 프로그래밍에서는 추상화가 미덕이지만 LLM 에이전트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더 잘 이해합니다. 에이전트는 오직 도구의 이름과 설명만 보고 판단합니다. 코드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모호하면 잘못된 도구를 선택하거나 올바른 도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나쁜 예시에서는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라는 모호한 설명을 사용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 도구를 언제 써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예시에서는 포맷.json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사용하고 JSON 문자열을 보기 좋게 정렬한다.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미 정렬된 JSON이나 유효하지 않은 JSON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제한사항까지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 토컨 어피션시입니다.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책상 위의 공간과 같습니다. 도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반환하면 컨텍스트가 빠르게 채워집니다. 10번의 도구 호출 후 에이전트는 처음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현금처럼 아껴 쓸수록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토컨 어피션시를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기본값을 최소화하세요. 파일 읽기라면 내용만 반환하고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외합니다. 둘째, 옵션으로 확장하세요. include metadata 같은 파라미터로 필요할 때만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출력 형식 옵션을 제공하세요. 미니멜, 노어멜, 디테일드 같은 상세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만 추가 토큰을 소비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리커버러벨 페이러즈입니다. 단순히 실패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에러, something went wrong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에이전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에러 메시지는 에이전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복구 가능한 에러 메시지 예시입니다. 에러 플래그와 에러 코드 FLND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메시지,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와 함께 파일 경로를 보여줍니다. 서브제스천에는 비슷한 파일명을 제안하고 리커버리 액션즈 배열에는 다음에 시도할 수 있는 행동들을 나열했습니다. 서치 파일 도구로 정확한 경로를 검색하거나 리스트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6번째 원칙, MCP 툴 베스트 프랙티시즈입니다. MCP,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서는 여러 서버가 같은 이름의 도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서버의 리드 파일과 GitHub 서버의 리드 파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이때 완전 정교화된 이름, 폴리 퀄러파이드 네임을 사용해야 모호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버 네임 툴 네임 형식을 사용합니다. 코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쁜 예시에서는 툴을 그냥 리드 파일이라고만 지정했습니다.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서버와 GitHub 서버 둘 다 리드 파일이 있다면 어느 것을 호출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좋은 예시에서는 파일 시스템, 리드 파일이라고 완전 정교화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파일 시스템 서버의 리드 파일을 호출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 최적 툴 세트 설계입니다. 도구 수는 10개에서 20개가 황금 비율입니다. 개발 업무를 파일 작업, 검색 작업, 코드 분석, 실행, 기트 작업, 유틸리티 등 범주로 나눕니다. 각 범주별로 통합된 도구를 설계하되 너무 적으면 기능이 부족하고 너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최적화된 도구 세트 예시입니다. 파일 작업은 파일 리드, 파일 라이트, 파일 에디트 3개로 통합했습니다. 각각 모드 파라미터로 세부 동작을 선택합니다. 검색은 파일명 검색과 내용 검색 2개로 나눴는데 이 둘은 개념적으로 달라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행은 셀 명령과 테스트 실행 2개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총 15개 도구로 대부분의 개발 업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입니다. 도구 세트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서 계속 다듬어가야 합니다. 어떤 도구가 자주 잘못 사용되는지, 어떤 도구가 부족한지 관찰하고 개선하세요. 도구 사용 로그를 분석해서 자주 함께 호출되는 도구들은 통합 대상으로 고려하고 에이전트가 자주 실패하는 도구는 디스크리프션을 개선하거나 파라미터를 단순화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툴즈 에즈 컨트랙트로 명확한 계약을 정의하고 툴 컨설러데이션으로 도구를 통합하고 클래러티 오버 애브스트랙션으로 명확성을 우선하세요. 토컨 어피션시로 응답을 최적화하고 리커버러벨 페이려즈로 복구 가능한 에러를 제공하고 MCP 베스트 프랙티시즈로 완전 정교화된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 7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에이전트의 도구 활용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